엄마 가게를 갔는데 엄마는 안 보이고 고모만 있더라고요. 엄마 어딨어? 이렇게 했더니 너 이제 엄마 없어. 엄마 도망갔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어린 나이에. 나 가서 엄마 말도 잘 듣고 속도 안 썩이고 할게. 나 너무 무서워. 나 좀 구해줘 엄마. 이렇게 해서 저희 아버지와 저희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제가 태어나고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셨죠. 제가 돌되기 전에 엄마가 아버지한테 가정 폭력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외가댁으로 도망가셨어요. 돌 사진을 보면 어머니랑 저랑 둘이 찍은 사진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알코올 중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술 먹을 땐 정말 기억 안 날 만큼 개차반이신데 술 먹고 깨면은 다시 맨정신이어가지고 자기가 기억이 안 난다. 내가 미안하다 해가지고 저희 엄마를 다시 설득해서 데리고 왔었는데 이런 일들이 무한 반복이었어요. 저도 가정폭력은 초등학생이 아닌 유치원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집 들어가는 게 매일매일이 솔직히 말하면 어린 나이에도 무서웠었어요. 형은 그 당시에 막 집도 잘 안 들어오고 막 다른 데 피신해 있고 이랬었죠. 근데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엄마의 일이 하나가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손이 보면은 이게 자국이 있고 손이 약간 휘어져 있어요. 왜 휘어져 있냐? 아버지가 저를 때리셨는데 어머니가 그때 도마 위에 손을 올려두고 칼로 자기 손을 내리 찍으셨어요. 왜 내리 찍었냐면 나는 때려도 괜찮은데 밤하는 때리지 말아라. 한 번만 더 때리면 난 계속 내려 찍을 거다라고 해서 엄마가 계속 칼로 자기 손을 피 튀기면서 막 내려 찍었었거든요. 이제 그거 보고 아버지가 학을 떼고 쇼파 가서 또 술 먹고 주무시고 막 이런 일이 일상의 반복이 됐습니다. 엄마가 그 당시 운영하던 식당이 있었어요. 엄마가 직접 음식도 하고 배달도 하고 다니면서 저희 형과 저를 키우면서 이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2학년 때 수업이 끝나고 엄마 가게를 갔는데 엄마는 안 보이고 고모만 있더라고요. 엄마 어딨어? 이렇게 했더니 너 이제 엄마 없어. 엄마 도망갔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어린 나이에. 그래서 무슨 소리야? 했더니 니네 엄마 너 버리고 갔으니까 이제 엄마 찾지 말어. 그래서 그 9살이란 나이에 그 식당에 있던 의자를 다 부시고 난리가 났었어요. 제가. 그러고 엄마를 찾았죠. 근데 엄마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1년이 흘렀나? 정확히 기억나요. 편지 한 장을 저한테 주더라고요. 집에 가서 읽어보래요. 뭐지? 약간 이랬었어요. 편지지가 아직도 기억나요. 노란색 봉투에 악마, 귀여운 캐릭터 악마 편지지로 되어 있었는데 엄마 나 괜히 얘기한다 했나? 아 잠깐만. 어렸을 때 생각하니까 눈물 나네. 아무튼 엄마 편지였었어요. 뭐 사랑하는 나의 아들 태경아 이제 뭐 보고 싶다는 얘기였죠. 근데 멀리서 저를 지켜보고 있대요. 제 앞에 다가오고 싶은데 엄마가 네 앞에 나타나면은 너가 엄마한테 온다고 할까봐 엄마가 네 앞에 나타날 수가 없어. 엄마의 목표는 돈을 모아서 너를 꼭 데려오는 거야. 지금 엄마 남의 집 밑에서 일 열심히 하고 있거든. 엄마가 돈을 벌어서 꼭 너를 데려온다고 약속할 테니까 그때까지만 조금만 버텨줄 수 있겠니? 이런 편지의 내용이었었어요. 그 편지를 보고 엄청 울었죠. 어린 나이에. 제가 답장을 써서 담임선생님한테 전해주면서 혹시 엄마 연락 닿으시면은 이 편지 좀 꼭 전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부탁을 했었어요. 10살에 정말 성숙했었던 것 같아요. 때도 안 쓰고 뭐 엄마 연락처 달라 선생님한테 뭐라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답장을 써서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생님이 연결고리가 되어가지고 편지를 엄마랑 주고받고 하면서 살았었어요. 엄마가 제가 마음이 강해진 줄 알고 제 앞에 나타났던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엄마가 처음에는 외가로 떠나신 게 아니라요. 1년 동안은 저희 친아빠가 있는 지역에서 근처 갈비집에서 숙식을 제공받으면서 거기에서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같은 도시에 살고 있었지만 그 갈비집 안에만 틀어박혀 사셨던 거죠. 혹시라도 시내에 나가면 저를 볼까봐. 그래서 엄마가 이제 제가 강해진 줄 알고 있는데 제가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엄마 얼굴을 보자마자 때를 쓰기 시작한 거죠. 그게 화근이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떠났습니다. 다시 편지 한 통만 남기고 그 갈비집을 떠났어요. 4학년 때쯤인가? 엄마가 연락이 왔어요. 그때도 계속되는 가정폭력은 계속 됐었습니다. 저를 보호해줬던 거는 할머니였었고 할아버지였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엄마랑 이제 연락이 왔고 엄마랑 연락이 됐는데 엄마가 아빠 아직도 그러냐라고 했는데 내가 힘들다고 말하면은 엄마가 못 버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괜찮아 아빠 많이 나아졌고 학교 다니는 것도 괜찮아 엄마는 잘 지내? 했더니
엄마는 외가 쪽 있는 지역에서 일하면서 잘 지내고 있대. 엄마가 돈 모으면 데리러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정말 너무 미안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 너무 크게 맞은 날이 있어요, 아빠한테. 그 당시에 이제 엄마 번호를 알아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죠. 엄마한테 울면서 했던 첫 마디가 그거였었어요. 엄마 나 좀 구해주면 안 돼? 나 가서 엄마 말도 잘 듣고 속도 안 썩이고 할게. 나 사실 잘 못 지내. 야, 엄마 걱정할까봐 말은 안 했는데 나 너무 무서워. 나 좀 구해줘 엄마. 이렇게 해서 4학년 1학기 끝나고 여름방학 때 엄마가 저를 데리러 왔어요. 낯선 남자분과 오셨는데 그게 지금의 저희 새아버지예요. 물론 지금도 두 분은 이혼하셨지만 근데 엄마가 근데 너한테도 정말 잘할 거고 엄마랑 지금 같이 살고 있는데 같이 가자 해서 따라갔어요. 4학년 2학기를 새아버지가 있으신 그곳에서 시작을 했죠. 제가 전학간 학교에서 거기에 동네가 좁아서 그런지 몰라도 왕따를 당했었었는데 왕따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정상적인 엄마가 있다는 게 너무나 좋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놀림을 받아도 별로 중요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잘하고 있었는데 두 분이서 싸우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잦아졌죠. 저 때문에 싸우는 게. 두 분은 여유적으로 힘든데 뭐 제 생활비든 뭐든 이런 얘기 하는 걸 들었어요. 계속 듣다 보니까 진짜 어린 나이에 내가 여기 있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로. 엄마한테 말했어요. 다시. 엄마 나 아빠한테 돌아갈게. 미안해. 엄마한테 오면은 되게 좋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아빠는 아빠인가 봐. 아빠가 보고 싶어. 방학마다 우리 만나면 되잖아. 아빠한테 돌아갈게. 엄마는 새아빠랑 잘 지내고 있으면 되지. 그래서 엄마가 엄청 말렸던 것 같아요. 그때 엄청 말렸는데 제가 강하게 고집을 피워서 다시 들어가기 싫은 아버지한테 갔습니다. 맞으면서 버텼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그러고 있다가 이제 중학교 때 느낀 게 그거였어요. 제가 이 울타리 안에서만 끝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제가 일을 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고깃집 서빙을 하면서 갈비판 닦으면서 그때 시급이 얼마였니? 2천 얼마였는데. 아무튼 방학 때도 부모님 동의서 받아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요청을 했죠. 16살 때 그랬어요, 엄마한테. 엄마 나 가족 곁을 떠나려고 해. 나 이제 혼자 살아보려고 하는데 돈이 조금 모자라. 엄마가 돈 이만큼만 구해주면 나 지금 돈 모아놓은 것도 있고 이제 내가 떠날게. 그래서 엄마가 맨 처음에 극구 반대를 했지만 다시 이기는 부모 있나요? 그래서 엄마가 도움을 줘서 서울로 왔습니다. 혼자. 근데 서울 생활이 혼자 쉽나요? 중학교 3학년 때 여러분들 정말 어려워요. 안 해본 일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 당시에 네이처 리퍼블릭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전화가 왔어요. 바쁘냐고 하는 거예요. 엄마 얼굴은 보지 않았지만 그래도 가끔 가다가 연락을 하는 사이였었거든요. 제가 성인이 돼서도 저한테 살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왜? 뭔 일 있어? 하니까 너무 힘들어. 사는 게 하루하루가 빚이야. 진짜 이 빚만 갚다가 죽을 것 같아서 도망 나왔어. 너 동생이랑. 엄마 여기에서 벗어나고 싶어. 엄마 저 데려가 주면 안 돼? 막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제 나이가 여러분들 몇 살이었는데요? 25살이었는데 제가 그랬죠. 정말 많이 힘들어 이랬어요. 사는 게 무서울 만큼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올라와 그럼. 근데 엄마가 동생도 같이 올라가도 되냐고 하는 거예요. 엄마 혼자가 아니라 동생까지? 동생은 새아빠가 맡으면 안 돼? 나는 지금 돈이 없어. 엄마 그 정도의 케어할 능력이 엄마가 동생 놓고는 절대 못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끊어보라고 하고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봤죠. 다 반대했어요. 왜? 저는 저 혼자 살았던 걸 알기 때문에. 내 친구들이 저한테 그랬죠. 네 인생이나 잘 살 것이지 네가 지금 누굴 케어한다는 거야. 니네 가족이 너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여태까지 혼자 살아왔잖아 어렸을 때. 절대 데려오지 마. 엄마도 안 돼. 네가 마음 아픈 건 어쩔 수 없는데 절대 데려오지 마. 그래서 제가 나 알았어 했는데 여러분들 가족이란 게 그게 되나요? 안 되지?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내가 지금 가진 돈이 엄마 이 정도의 돈이 있어. 근데 이걸로는 절대 새 가족이서 서울에서 못 살아. 인천 쪽으로 갈 거야. 인천 쪽에서 월세부터 시작하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가 일을 해서라도 데려올 테니 동생 데리고 인천으로 와. 아빠한테 말해서 이혼 도장 찍고. 제가 그때 인천 부평 쪽에 500에 35만 원짜리 빌라를 구해서 그렇게 엄마랑 동생이 제 25살 때 올라왔습니다. 엄마는 일을 할 수 없는 여건이었고 동생은 초등학교 5학년이었어요. 일을 할 수 있는 게 저밖에 없잖아요. 제가 그 당시에 월요일 화요일을 대학교 수업을 몰아서 들었고요. 조금 서울에서 1시간 거리 쪽에 있는 거리기 때문에 어쨌건 맨날 학교 운행버스를 타고 갔다가 오고 막 이랬었어요. 월 화를 학교를 다니고 수목금토 일을 일했어요. 진짜 악으로 버텼어요. 그때 일을 막 2개 3개씩 하면서 막 코피 터지면서 내가 일을 해야지 일단은 엄마랑
동생이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동생한테 돈을 많이 썼다고 한 게 뭐냐면 내 인생처럼 안 살았으면 좋겠어서. 내가 걸어왔던 아픔을 얘한테 정말 해주기가 싫었어요. 피가 반박밖에 안 섞였어도 제 친동생이잖아요. 뮤지컬 하고 싶다 그러면 뮤지컬 학원 보내줬고요. 메이크업 하고 싶다 그러면 메이크업 학원 보내줬고, 수능 공부해서 의사가 되고 싶다 그러면은 진짜 가해도 비도 내줬어요. 저는 가족을 원망은 안 했지만 내 인생이 그렇게 딱히 행복한 인생은 아니었거든요. 나처럼 살게 하기가 싫어서 정말 힘들었어요. 제 친구들은 다 알아요. 제가 자영업 하면서도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막 여기저기 알바 나가고 청소하러 다니고 서빙하러 다니고 나레이터 다닌 거를. 내가 이렇게 더 열심히 살았던 거는 나처럼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동생한테 내가 좀 더 고생하면은 얘가 원하는 거 할 수 있으니까 일단 지가 뭐라도 해봐야지 나중에 날 원망 안 할 테니까 약간 이런 마인드로 해줬던 것 같아요. 솔직히 동생 학원비가 모자랐을 때도 스봉이라는 친구한테 말을 했어요. 혹시 500만 원만 빌릴 수 있을까? 동생 수능을 보고 싶대. 그래서 내가 가해랑 이것저것 해줘야 되는데 지금 돈이 없어. 한 달에 50만 원씩 10개월로 해서 갚을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친구들한테 돈을 빌리면서까지 동생한테 해줬었어요. 저는 좀 희생하며 살았죠. 그러던 와중에 이제 30살 때쯤에 대박 지점이 하나가 생기는데 강남점이에요. 그게 거기 점주를 뽑고 있었던 찰나였죠. 제가 됐습니다. 본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매장 중 하나였는데 제가 추천을 많이 받아서 제가 하는 조건으로 해서 돈을 어떻게든 끌어서 강남 지점을 오픈했어요. 오픈하고요 여러분 고생 끝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 돈 좀 만지겠구나. 왜냐면 직원 인건비 떼주고 못 떼주고 뭐 하고 순수익 1000만 원이 넘었거든. 내가 한 달에 가져가는 돈. 그 지점에서만 나 진짜 이제 고생 끝이야. 나 정말 열심히 해서 이제부터라도 돈 모아서 내 인생 살아야지. 1호점은 엄마한테 맡기고 그 매장에 거의 몰빵을 했죠. 그러던 와중에 이제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오픈한 지 6개월도 안 돼서. 그때 이제 인생의 현타가 다 왔었었죠. 1호점이 어찌됐건 폐점을 했어요. 다른 가게가 팔 때는 마음이 쓰리긴 하지만 물론 빚더미지만 이랬는데 그 가게가 없어지고 정리돼가고 간판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는데 5년 만난 애인이랑 헤어질 때보다 더 힘들었었어요. 이게 진짜 특이한 게 뭐냐면요, 간판을 떨어뜨리는데 심장이 계속 철렁철렁한 거예요. 저희 그 화장품 가게 기둥이 있었거든요. 기둥 잡으면서 그 초등학생 때 엄마를 떠나보내지 못하는 그런 마음으로 껴안으면서 울었던 것 같아요. 하루 온종일 울었어요. 지금 K클럽 사장님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그랬었어요. 자기도 펄들을 없앨 때 정말 많이 울었었대요. 저도 내 애정이 담긴 그 1호점이 사라졌을 때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어찌됐건 저를 이 자리까지 있게 해줬었던 가게였었는데 능력이 안 되니 이 가게마저 놔야 할 상황이 왔으니까. 그래서 그 가게도 떠나보내고 지금 빚이 1억이 넘는 채로 이렇게 이제 일을 하면서 지내다가 방송을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 마담도 하면서 방송도 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어요. 제 인생 이야기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했던 어렸을 때 삶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야기를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게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저는 성공할 줄 알았던 제가 무에서 유가 돼봤고 유에서 다시 무가 된 제가 다시 성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송을 또 하고 홍반 마담 일도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주작이라고 생각된다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다 믿어주시겠지만 아무튼 제가 그 댓글을 보고 과연 이 이야기도 주작으로 생각을 할지 궁금해서 한번 그냥 이렇게 하이라이트 잡아보려고 다시 얘기를 푼 건데요. 오늘로써 제 인생 이야기일 때는 더 이상 하진 않을게요. 이제 고민 상담이 들어오면은 내 인생을 빗대어서 짧게 얘기해줄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